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줄 테니까 채점 먼저 하시고 오답 정리 마무리하시고 다 한 친구는 꼭 2번 단원이 아니었어도 앞쪽에서 자기 오답했던 거 한번 다시 보세요. 다다음 주에 보는 이제 문법 레벨 테스트 목요일에 보는데요. 다다음 주 목요일. 그 문법 레벨 테스트는 한쪽 파트가 우리 책에서 다 나옵니다. 책 교재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요 교재에서 틀린 부분은 최소 보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질문이 있으면 바로 해주세요. 또 오늘 가봐야지. 오늘은 쉬워요. 오늘 일치화법은 막 엄청 어려운 파트가 거의 없어서 쉽게 가요. 다음 주에 독해 진도 테스트 있어요? 다음 주 독해 진도 테스트 그 독해 선생님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긴 한데 보통은 안 내세요. 왜냐면 토요일날 레벨업 테스트가 있는 주에는 그래도 애들한테 좀 숨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담임 선생님 제안입니다. 틀린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번 단원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 중에 혹시 틀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우리 반 친구들 지금 아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연락을 부탁드렸는데 민재는 지각을 한대요. 늦잠을 자봤는데 네, 나올 거예요. 신기하네.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오늘 여기. 그리고 현준이, 서훈이 둘 다 3학년인데 아마 예비 준비인 것 같긴 한데. 학교 영어 넘겨야 돼. 학교 먼저 주세요. 이거 부사고를 뒤로 옮기는. 부사고가 나는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일찍 회의장을 도착했다. I arrived earlier than I expected at the meeting place. 답이 이걸 arrive 뒤로 해야 한다. 상관없습니다. 좋은 질문 잘 물어봤어요. 영어한테 할게요. 부사구나 부사절은 사실 은근히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왜 에즈맨이 코믹북스 이거는 답은 확실히 그게 맞아요. As many comic books as인데 그쵸 이거 많이 나왔어요. 얘들아 172쪽에 5번 172쪽에 A의 5번 있거든요. 172쪽에 A의 5번 이번 그 비교급 최상급을 가르친 이래로 172쪽에 A의 5번은 사실상 되게 많은 친구들이 틀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틀린 이유, 그러니까 정답인 이유를 좀 알려주자면 many 뒤에 명사까지 같이 붙어 있어야 그만큼만의 양을 비교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as many as 하고 나서 커믹북스를 뒤로 빼버리면 커믹북스가 비교 대상이 돼버려요. 말이 안 되니까 그만큼의 커믹북을 갖고 있다. 누구랑? 그 뒤에 있는 친구랑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주세요. 이미 맞춘 친구들 좀 보이긴 하는데 이거 훌륭하다. 이렇게 친구가 실수한 거는 실제로도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요. 잘했고요. 이렇게 질문 아주 좋습니다. 질문 꼬박꼬박 해주고 그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1분, 2분 안에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우리는 사실 여유는 있거든요. 오늘 일치화 화법은 1교시, 2교시 나눠서 할 때는 여유가 좀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질문 있는 거 계속 얘기하시고 틈틈이 그 지난 단원, 이전 단원도 좀 보세요. 사실 집 가서 날 잡고 보는 거 좋죠. 근데 이제 사람이 책 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안 펴고 싶단 말이야. 일단 폈을 때 좀 눈을 잡는 게 좋습니다. 뭐 어디서 나올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거기서 긁는 거여서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생각하고 내신 공부보다 이런 틈틈이 기본기 문법 공부가 훨씬 중요한 이유는 내신 공부는 사실 그 중에서 한 30-40%는 내신이 끝나고 갖다 버려야 되는 지식이에요. 본문 암기를 여러분이 다시 이 세상에서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때는 없을 거예요. 본문 암기에 시간을 몇 시간을 들이고 나서도 결국 내신이 끝나고 나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틈틈이 보는 자기 실수 보고 문법적인 지식을 다시 따지는 거는 적어도 수능 때까지 앞으로 6, 7년 동안, 5, 6년 동안 쓸 지식이에요. 지금 이게 훨씬 중요해요. 내신 물론 이 중에서 내신형 인재도 있을 겁니다. 내신 때 이제 딱 몰아가지고 이제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내신 공부는 사실 또 그 나름대로 어려운 길이에요. 앞으로 내신 다가오면 긴장하고 한 달 동안 외우고 뭐 버리고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본기가 강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틈틈이 오답 정리 잘해가지고 앞으로 문법 문제 풀 때마다 안 틀려. 그러면 그냥 고등학교 때 날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돼서 또 그리고 고등학교 때 되면 그게 안 통해요. 딱 이번에 현재 완료랑 수동태에서만 낼게 이런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이곳저곳에서 다 내기 때문에 확실히 기본기가 좋은 애들이 그냥 알아서 내신 공부를 잘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중학교 때는 좀 쉽죠. 여기서 낼 거야 하고 이제 알려주니까 중학교 때 그게 통하는데 고등학교 때 그게 좀 어렵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뭐 일주일 반짝 아니면 3일 반짝을 공부하던 거 고등학교 때는 잘 안 통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양이 일단 너무 커서 그게 안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나온다 이게 좀 훨씬 옅어요. 훨씬 옅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해요.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선생님 돌아다닐 테니까 답지 좀 주세요 여러분. 답지 주면은 이제 선생님이 걸어오고요. 그리고 그 공책을 펼 거예요. 공책을 펴고 우리 이제 새로운 단어로 들어갑니다. 오늘 단어 나가고 다음 주로 우리 레벨 테스트가 있긴 하지만 수업은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이 있는데 다음 주 문법 수업 때 마지막 단어까지 하면은 우린 책을 모두 떼고 그리고 문법 레벨 테스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책을 펴서 오늘 해주세요. 일치와 화법인데 1교시는 일치로 나가고요. 2교시는 화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약간 긴장을 풀고. 그러나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 영어 인생에서 일치 문제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 S 붙이고 이것 때문에 또 울고 웃어요. 영어가 참 신기한 게 유치원 때부터도 그럴 거고 유치원 때 심지어 어른들이 별로 안 건드리죠. 한 초 4, 5 때부터 어른들이 자꾸 S 붙였어 안 붙였어 이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로 점수를 가릅니다. 외국인도 선생님이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가봤는데 외국인도 이걸 수업을 듣더라고요. S 붙이고 있어요. 프린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코 이제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고요. 애초에 이 문법이 영어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지워. 아프구나. 오래 가는 것 같아 기침이. 그래 어떡하냐. 요즘 좀 그래. 요즘 친구들이 기침이 오래 가요. 정우야 손 다 풀었구나. 언제 풀었어? 네, 차고 있으려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차고 있어야 돼 그거. 별로 안 아파서 별로 안 아파서? 불편할까 봐. 아유 그래 뭐 또 부모님도 알고 계신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나도 옛날에 발목 다쳐가는데 적당한 순간에 푸는 게 오히려 좋대. 혈액순환도 돼. 근데 이제 대신 어디 부딪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조심히. 잘 적어주고. 저기 필기를 아주 열심히 쓰는 친구들이 우리 반에 많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집에서도 많이 봅시다. 여러분의 필기가 빛나려면 집에서 봐야 돼요. 진도 테스트 전에 잠깐 보고 이런 거는 너무 안 좋고 집에서 꼭 봐야 돼요.
되도록 선생님이 예시는 파란색으로 쓰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요. 뭐 여러분 자기만의 뭐 색깔 어떤 배열이 있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시작해 볼 테니까 이제 쓰고 있는 친구들은 천천히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일치와 화법 그 중에서 1교시는 일치로 간다고 했는데 일치 중에서 수일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성은 아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는 전부 주어로 쓸 때 항상 단수 취급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거 each랑 every 있잖아요. 이거 중학교 내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안 쓰냐? 맨날 나옵니다. each랑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단수동사. 조금 여러분이 나중에 심화반이 돼가지고 높은 레벨이 되잖아. 알려주긴 해야 되는 게 예외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every 2 days 하면은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런 뜻이거든. 그때는 복수명사가 와요. every 3 days 하면은 그때는 3일에 한 번 이런 거거든. 근데 솔직히 그건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많이 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아주 작은 예외를 빼고는 거의 언제나 단수명사의 단수동사를 받아야 돼요.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내려가죠. 뭐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is different, is입니다. 학문명 이제 보통은 math로 줄여서 얘기하긴 하는데 수학의 원래 이름은 mathematics예요. 여기 s가 있지만 절대 여기 속지 말고 여기 학문 그러니까 그 공부이기 때문에 is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뭐 국가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석경아 국가명 중에 s로 끝나는 거 기억나는 거 있니? 뭐 그렇죠. 아니미 없어? The United States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미국 이런 거는 s 붙지만 is로 받아야만 돼요. 네, 병명은 나중에 뭐 조금 어려운 거 있어요. missiles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is로 받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별표 친 건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중요해 보이죠? 사실 저쪽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투부정사 단어에서도 배우고 여기서도 배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하는구나 여러분. 못 읽겠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제 언제 오는지 볼까? 이제 언제 올까? 현중이가 내일 신비가 있네. 잘 쓰고 있나요? 해석 뭐뭐의 수. 네. 안 보이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 여러분 해볼까? 네, 자 해보세요.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명사 주어는 언제나 무슨 취급?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애들이 다들 단수 취급 이렇게 대답을 잘하죠. 투부정사도 똑같아요. 명사적 용법으로 썼을 때 주어면 단수 취급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to read books 해서 S에 속지 말고 is fun 그러면 이 책 읽는 것은 재밌다 이런 겁니다. 명사절은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배절 이런 거 있죠. That he likes her is true 할 때 is로 가는 거 아마 알 거예요. 아니면 what you need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 이것도 명사절이거든요. is 뭐 something 이런 거 되겠죠. 얘네들은 모두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예시여서 선생님이 쉬운 단어들만 골라가지고 짧게 만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여러분이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되게 길고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써놨어요. 당장 단어도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신경 쓰는 걸 얘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Living in 세종 is cool. 준호야 해석 한번 해줄까? 세종에서 사는 거는 멋지다. 그래 세종에 사는 것은 멋지답니다. 자 밑에 갑니다. 5번 시간이나 거리, 금액, 무게는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지금 하나가 아니잖아요. 100만이잖아 100만. 100만 원? 이러면 1원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is로 받아야 돼요. 왜? 금액이니까요. 거리도 똑같고요. 뭐 kilometers, 뭐 시간, 뭐 10 hours 다음에 이것도 is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10 hours도 심지어 is로 가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니까요. 내려가자. 6번. 6번은 이게 생각보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여러분한테 계속 물어보는 질문인데 a number of 다음에 복수명사를 쓰면 복수 취급을 받는데 이때는 해석이 많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우야 a number of people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a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는 R로 가겠죠. 근데 밑에 보세요. the number of 복수명사 같은 경우는 단수 취급을 받는다가 중요한데 해석은 뭐뭐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영우야 해석 한번 해줘. The number of people is over 100. 사람의 수는 100이다. 그렇지. 사람들의 수는 100 이상이다. 되겠죠? 내려갑니다. 7번. 분수 또는 most, have, some, the rest 한 다음에 of the를 쓰고 단수명사를 쓰면 이때는 단수 취급을 받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7번이 조금 어려운데 지금 클래스는 지우야. 단수명사니 복수명사니? 단수명사예요. 그래서 단수 동사 is로 봤거든요. 근데 얘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뒤쪽에 가면은 똑같은 애들이 만약에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 이러면 복수 취급을 가야 됩니다. 여기서 grapes는 지우나 이게 단수명사야 복수명사야? 복수명사죠. 그럴 때는 has가 아니라 have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 맨 마지막 걸 좀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넘어갑니다. 이거예요. 쓰면서 외우고 힘든가? 배고파요. 뭐 그럴 수 있죠. 아침을 항상 먹는 스타일이니? 안 먹는군요. 그렇죠. 근데 왜 배고프셨어? 그럴 수 있죠. 아침 안 먹는 분들도 배고플 수 있죠. 아점은 먹으니까. 네. 세종은 브런치 카페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쪽 넘어가면은 브런치 카페 그 거리가 있어 거리. 나 시험 이제 한 30일 남았나? 계속 나왔는데 약간 더 달아있으면 더 누르고 싶어요. 아직 3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세고 있네. 괜찮아. 좀 놀아. 지금은 괜찮잖아. 근데 이제 뭐 계속 놀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지 아직은. 이번에 놀았다고 해서 막 중간고사에 영향을 받고 그러진 않으니까. 기말고사. 근데 그렇죠. 점점 다가올수록 놀고 싶은 마음 다 똑같죠 여러분. 그 시험 기간에는 뉴스도 재밌어요. 네. 네 맞죠?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뉴스 뭐 동기부여 영상 뭐 그런 거 보고 있죠. 소설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보고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자고.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쏟는 거야. 그래 나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네. 청소에 열심히 하는 친구 있어요. 앉아서 열심히 해봐야지 이제 열심히 하려면 역시 청소를 먼저 해야지 이러면서 막 책상을 정리하다가 시간에 힘을 다 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제일 여러분도 알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먼저 하는 겁니다. 네. 과학적으로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친구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언제 일어날까? 스누즈 아무 효과가 없대요. 먼저 일어나시면 돼요. 선생님도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워낙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1년에도 내가 공부하는 친구들 어차피 100명 이상은 만나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학생 때보다 더 잘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 영어만 한정했을 때 딴 과목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 들어요. 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라고 뭐 힘든 일 없겠어요. 뭐 슬픈 일, 친구와의 관계, 뭐 수행평가 너무 몰린 날 다 있지만 잘 내색도 안 하고 늘 하고 있어요. 뭐 사람의 성향은 다 다른 거지만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어른 되고 나서 느낀 건 역시 뭔가 잘하는 사람들은 변명을 하기보다 그냥 이미 하고 있구나. 대신 여러분 근데 정신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좀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선생님이든 학부모님이든 연락을 좀 하고 얘기를 좀 하고 보통은 그냥 이겨내서 공부하시면 합니다. 주어로 쓸 때 항상 복수 취급. 얘는 아까랑 다르죠. 아까 단수 취급 같은 경우는 다 단수로 취급해요. is. 선생님 이제 좀 쉽게 이제 통일을 시켰는데 일반 동사도 똑같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1,000,000 won, 뭐 gets 이렇게 t, takes, 뭐 s 붙여야 됩니다. living in 세종, means, means 뭐 이렇게 일반 동사에 s 붙이는 게 당연해요. 현재형을 보여줘야 여러분이 구분이 되겠죠. 과거형은 어차피 ed로 끝나니까요. 복수 취급을 받는 이 친구들을 보면 되게 쉬워요. 1번 같은 경우 both A and B 정우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A와 B 둘 다. 그러니까 둘이죠. 복수예요 무조건 are 뭐 또는 뭐 그냥 like 뭐 mean 그렇게 s 안 붙이고 써야 됩니다. 2번 갑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여러분이 모의고사 때 아니면 긴 글을 읽을 때 많이 봐요. 독해 때. 해석은 뭐뭐한 사람들로 쓰이는 게 90%. 사실 이걸로 거의 쓰이고요. 10%를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뭐뭐한 것들, 사물을 얘기할 때도 씁니다. 어쨌든 제일 유명한 예문은 the rich, 부자인 사람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얘네들은 일단 들이 붙었기 때문에 R로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the rich are 해야지 거기 the rich 다음에 is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S가 없어도 복수로 보세요. 3번 이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죠? 다 똑같은데 만약에 이런 애들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 취급, 단수명사가 오면 단수 취급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레이프는 셀 수 있으니까 복수로만 올 거예요. 넘어가죠. 그래도 많이 왔어요. 지금 거의 반이 넘었고 몇 장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1교시가 몇 장 안 남았고 시제일치로 갑니다. 더 신시하네. 편의점을 갔다 왔네. 뭐 가능하죠. 선생님이 그래도 한 6분은 주니까요. 오늘 잘 적을 테니까 갔다 와보고 편의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에서 지우가 먹고 싶은 건 뭐죠? 모르겠어요. 뭘 아직 가봐야 아는 그런 게 있었어. 뭔지 모르지만 그날 땡기는 게 있어. 지우는 피니? 네? 그 MBTI P야? 네. 그렇군요. 어쩐지. 완전. 그 J인 친구들 이미 정해놓고 하거든. 대부분 그래. 선생님도 P인데 나는 그냥 가서 먹고 싶은 걸 먹어. 회사면 피곤할 것 같아. 그 P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J는 그렇게 안정하고 사는 걸 피곤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전수가 더 많이. 근데 선생님도 J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아는데 그 친구들 같이 다니면 편한 점도 되게 많아요. 미리 이제 좀 정해놔가지고 나는 보통 OK니까 그래 그거 괜찮다 이러면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근데 엄마가 저랑 완전 MBTI가 정 반대야? 진짜 완전 반대인데. 근데 정반대가 또 잘 맞는 정반대가 있고 정반대는 안 맞는 거. 엄마가 제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약간 계획을 좀 세워라. 그렇지. 근데 P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J를 만족시키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죠. 네. 아니 놀러 갈 때면 집을 나간다. 집에 들어온다. 그치? 근데 선생님 스타일은 이게 선생님도 나가서 놀고 오는 거지. 이걸 계획을 짠 거거든. 언제쯤 오겠지.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가서 뭘 하고 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하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사람 성격이 적당한 게 좋은 거지. 너무 또 극단적이어서. 근데 이제 어릴 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약간 관찰을 해보고 장단점을 가려보세요. 왜냐면 어느 나이가 되면 사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겠지만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돼서 자기라는 사람이 생기고 나면은
잘 안 변하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이제 찾는 게 재미있는 나이니까. 자 가보자. CJ1치로 갑니다. CJ1치. CJ1치는 이제 수하고는 달라요. 아까 수는 단수냐 복수냐 따지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어로 나올 때 말고 사실 따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CJ1치 같은 경우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런 거 따져야 돼요. 기본 원칙을 먼저 알려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뭔가를 들었으면 들은 내용을 과거형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들었다면 지금 현재형이 아니니까요. 앞에가 과거 맞추는 게 중요해서 위를 쓰면 안 된다가 이제 중요하죠. 주절이라는 건 이제 주인절, 종속절이라는 건 거기에 속하는 노예란 말은 좀 웃기지만 속하는 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선생님이 분사랑 분사구문 단원 때 이걸 알려줬었어요. 종속절을 얘들아 어떻게 구분을 했었니? 어떻게 찾을 수 있었어? 뭐가 있는 부분이었지? 접속사죠. 맞습니다. 대시라는 종속 접속사가 있는 부분이 언제나 종속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해석을 따져도 알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내용이잖아. 들은 내용이 들었다는 동작보다는 덜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뭘 들었는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뭘 들었는지는 그 다음에 질문이잖아. 해석으로도 여러분이 종속절을 찾아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익숙한 친구가 아니라면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접속사를 찾아서 접속사 쪽이 종속절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얘는 지금 들은 행동을 했어요. 얘가 본동사거든. 들었다는 내용 이게 본동사인데 그거에 속해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종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은 동사겠죠. 그가 올 거라고 나는 들었다 안 되니까 나는 들었다가 더 중요한 주절인 거예요. 주절 heard라는 과거형 시제의 과거를 맞춥니다. 밑에 볼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위에 얘기한 거는 어디까지나 원칙이고요. 그 밑에 현재 시제를 꼭 써야 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번은 너무 쉬우니까 스킵할게요. 현재인 습관이나 동작이고요. 보통은 every 같은 걸 써줘요. every day, every morning 이런 걸 써주면 1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그분이 택시 운전사를 하시는 분인 거야. 그러면 he drives a taxi라고 하시면 돼요. 이때는 직업이니까 he said 그 아저씨가 얘기하셨다. he drives a taxi. 택시 기사님이라고. 이럴 때는 현재형으로 쓰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넘어갔어. 오늘 1교시는 이게 거의 큰 산이고 아마 다음 장이 마지막인 거예요. 이거하고 다음 장이 마지막인 것 같고 시간은 충분합니다. 많이 남길 것 같아요. 쓰면서 모르는 건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쪽은 우리가 사실 시제 또는 현재 완료 시제 때 많이 얘기하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좀. 속담 같은 거. 속담 같은 거? 아무것도 몰라. 선생님도 잘 영어 속담을 많이 알진 않은데 뭐가 있을까요 속담? 속담은 잘 모르는. 맞아. 요즘 친구들은 우리 때는 그래도 속담을 막 좀 강조하기라도 했었는데 요즘 강조조차 안 하니까 배울 기회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 근데 네. 일찍 일어난 새가 원래 뭐라 그러죠? 잘 먹는다 이런 거죠. 원래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먹는다 이런 건데 너무 이제 속담이 많으니까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모르는군요. 네. 올드한 속담들이 있네요. 꽝 먹고 알 먹고. 이거는 그쵸? 네, 그런 거예요. 있을까요? 네, 그런 게 있네요. 영어 속담은 Rome was not built in a day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좋은 대단한 게 있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로마라는 큰 제국이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 Don't cry over spilled milk. 엎질러진 물에 울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엎질러진 우유에 울지 마라. Don't cry over spilled milk. 하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죠. 엎질러진 물 이런 거 있죠. 이건 그런 거밖에 몰라요. 소잃고 애완. 그치. 그 정도는 사실 아주 오래 살아남아 있는 스테디셀러죠. 속담 중에서도 소잃고 애완간 같이. 그러니까 외우기 되게 아. 쉽잖아요.
그치요. 나름 그런 생각을 하고 왜 유래되었는지까지 보면 재밌죠. 사자성어도 제 옛날에 되게 열심히 외웠어요. 진짜 싫어요. 아 진짜 싫어요. 근데 그 쓰는 것까지 외우면 진짜 싫고 그래도 뜻 같은 거는 나름 재밌어. 근데 이제 어릴 땐 재밌었는데 어른들이 쓸 일이 없네. 진짜 시험 보는데 아, 거기 사자성어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지. 진짜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아, 그 사자성어가 나오고 그 뜻을 이게 무슨 뜻인지랑 사자성어도 약간 이야기가 있잖아요. 있지. 아. 그 이야기에 대한 맞는 설명 5개 있고 맞는 설명 골라서 그걸 뭐 학원에서 내주는 거야? 아니 학교 시험 학교 시험에서? 와, 대단하다. 그래. 대단히 열심히 가르치시네. 그래. 사자성어 옛날에 100개씩 외우고 그랬어. 뭐 그런 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봤어. 자, 지금은 어떤 컨셉이 계속 유지되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CJ의 어떤 기본 원칙을 다 제끼고 지키지 않고 예외적으로 항상 현재형을 써야 되는 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페이지도. 3번 같은 경우 이런 거죠. The sun rises in the east. 석경아 해석 한번 해줄까? 해는 동쪽에서 그죠.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뜬다. 이거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이걸 물론 뭐 불변의 진리다 보느냐 시선도 있고 과학적 사실이다 보느냐 시선도 있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안 바뀝니다.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세요. 밑에 것도 너무 유명한 예문인데요. Water boils at 100 Celsius degree. 그러면 아리만 이거 해석 한번 해줄까? 물은? 그렇죠. 물은 100도에서 끓는답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들었는데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라고 해도 heard를 썼을지라도 뒤에 boiled라고 쓰지 않아요. 이때 boils라고 현재형 남겨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적 사실이니까요. 4번 갑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뭐 속담이나 격언 수준이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현재형으로 놔둬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유명한 분이 마이클 타이슨 said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현재형. 5번 갑니다. 5번 진짜 중요해요. 5번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시험에서 되게 많이 봤죠.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 예를 들어서 시간 when, while 이런 거랑 조건 부사절 if 같은 경우 특히나 if를 제일 많이 볼 텐데요.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조차 현재 시제로 써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윤아 이 비가 내일 온다는데 지금 온 상황이 아니면 내일 올 거란 얘기야. 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will 내일을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rains를 쓰셔야 돼요. 대신 뒤쪽에 if를 끝내고 나서는 if 문장이 끝나고 나서는 will을 쓰시면 됩니다. 6번 갑니다. 왕래 발착. 그쵸? 이거 지호가 한자를 좀 아는 것 같아. 왕이 무슨 왕이죠? 왕래. 누군가와 왕래가 잦다. 이건 뭔 소리예요? 왕래가 자주. 그치 너무 잘했어요. 갈 왕자에 올 내자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는 거 맞습니다. 잘했어요. 발착은 출발할 때 발, 뭐 도착할 때 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고 있는 가사, 왕, 오다, 래, 출발, depart, leave, 도착, arrive를 쓰시면 돼요. 이때 the train arrives at 7 p.m. 하면은 아직 7시가 아닐 때조차 현재형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형. 왜 그러냐면 보통 여러분도 알겠지만 교통수단이 제일 많이 쓰는데 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는 연착도 되고 이러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기차가 거의 뭐 몇 분 차이일 뿐이지 거의 스케줄대로 가죠. 그런 거는 이렇게 왕래 발착 동사로 맞추면 돼요. 나중에 서울역이나 KTX 타러 가시면은 뭐 KTX 뭐 어쩌고저쩌고 depart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현재형을 쓰는 이유는 왕래 발착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1교시의 마지막이고요. 이거 쓰고 나서는 우리 쉬었다가 2교시로 갑시다. 서울 갈 때 응? KTX 탔는데 응?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치? 안에서. 어 그래서 서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 맞아. 여기 그 세종은 서울 한번 가려면 KTX를 한 2주 전에 예매를 해야 돼요. 이 애초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KTX가 너무 빨리 차고 미리 예약이 다 돼 있어. 그래가지고 한 2주 전에 해야 돼요. 거기 서울역에서 그 사촌 기다렸는데 거기 안에 비둘기 날아서 그치. 비둘기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진짜 바로 앞까지 와도 안 날아가고. 나 너무 무서워 솔직히.
눈도 빨갛거든 막. 맞아요. 약간 고기를 하도 먹어서 변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요. 그 너무 막 그 자기 길과 우리 길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서울 재밌죠. 애들은 대전을 많이 가더라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서울 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돈과 시간이 많이 근데 들죠. 너무 복잡해요. 약간 다. 복잡하지요. 그래 맞아. 그때 서울 갔을 때 어. 그냥 노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때 연세대 한번 가봤고. 아 좋다. 어. 근데 진짜 커요. 너무 연대 크죠. 연대 특히 앞에 그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 막 몰려 나올 때 진짜 커요. 그리고 안에도 사실 보통 자기과 건물이 따로 있거든. 맨 앞에 공대가 있고 들어가야 뭐 교육학과 이런 게 있는데 자기 학과 건물만 가면은 사실 좀 상관이 없는데 막 교양 수업 때문에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 멀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서울대를 꼭 가보세요. 서울대 셔틀버스가 있어가지고 진짜 제대로 구석구석까지 보려면 진짜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커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는. 한 번은 꼭 가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서울대 출신이셨는데 그 결혼식을 서울대생들은 거기서 할 수가 있어. 서울대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초대받아서 갔지 그러지 않았으면 가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다음 가죠. 설명합니다. 과거 시제를 꼭 써야 하는 경우에요. 1번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해요. 이제 안녕하세요.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과거 시제로 쓴다. 예를 들면 뭐 임진왜란 아니면 뭐 1950년 남북전쟁, Korean War 이런 거는 과거 시제를 써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떤 선생님께서 그 옛날에 뭐 Korean War이 1950년에 일어났다고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he says 그래서 현재형을 쓰는데 he says that Korean War broke out 그래가지고 과거형을 쓰고 in 1950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broke out 과거 시제로 항상 써줘야 되는 건 역사적 사실이다. 근데 2번을 보시면 이거는 예외의 예외인데 누가 봐도 이런 어떤 과거형 시제로 기준 시점이 맞춰져 있는 순간에도 만에 하나 현재에 지속되는 일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런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써줘야 돼요. 지금 문장 같은 경우에서 every morning이 되게 중요한데 그녀가 얘기했다. 그녀는 매일매일 6시에 일어난다고 라고 하면은 우리가 들은 시점, 이 사람이 얘기한 시점은 과거라고 할지라도 이게 맨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빨리 끝났는데 49분, 55분까지 쉬었다가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좀 나가도 돼요. 좀 쉬었다가 오시고 편의점 잘 다녀오시고 너무 급하게 오지 말고 자, 바닥에다 좀 쉬시고 이따가 단어 공부를 단어 검사를 하면서